안녕하세요. ARM 인베디드 기초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로드맵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리눅스 로드맵,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도 있겠지만, 인베디드 개발자들이 실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로드맵을 짜놨고, 거기 안에서 첫 번째 교육입니다.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파일을 다루는 것들, 뭐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 명령어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 패키지 다루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 명령어 중에서 뭐 PROC나 시스 밑에 있는 거, 데브 밑에 있는 파일들도 같이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베디드 개발자가 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역할이고, 제 현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리눅스 관련된 업무로는 서버 엔지니어, 그러니까 데브옵스 관련된 거나, 혹은 인베디드, 이 두 가지 파트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이 내용들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환경은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실습들을 진행하는데, 자동차 때 다루는 그 ELF라고 하는 바이너리 포맷은 리눅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바이너리 포맷이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보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작업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로우 레벨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기초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액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 메모리가 어떤 거고, 또 메모리 액세스가 어떤 과정에서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자원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굉장히 중요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정하거나 또 모듈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프로토콜 통해서 다루는 것들도 필요한데 뭐 GPIO나 혹은 뭐 SPI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것들은 중급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이랑 네트워크 IO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IO에 대해서 리눅스 안에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IO를 하지 않고 버퍼드 IO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많이 안 다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IoT라든지 또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거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관련된 거 다양한 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로 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기초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쉘, 콘솔, 뭐 리눅스, 터미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커맨드 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는 뭐 카카오톡 브라우저 이런 걸로 예시를 들었지만, 리눅스에서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 엔진엑스, MySQL, 레디스 뭐 이런 서버 프로그램이 될 수는 있겠고요. 뭐 이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구동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쉘입니다. 근데 이 쉘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 쉘 자체가 그냥 리눅스고, 리눅스 이퀄 쉘이고, 리눅스 쉘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쉘은 그냥 유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유저 프로그램일 뿐이고, 그럼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명령어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 그 텍스트 입력한 거에 맞춰서 뭔가 처리를 해주는 그런 처리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예시를 들었을 때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입출력 환경 아래 동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입력을 만약에 whoamI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가 출력되는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 입력을 만약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요. 자, 터미널과 쉘을 정확하게 구분을 주셔야 돼요. 터미널은요, 껍데기 입출력 환경입니다. 그리고 쉘은 알맹이 프로그램이고, 명령어 반응형, 명령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who am I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실제 알맹이 프로그램인 쉘한테 넘겨지는 거고, 내가 이제 문자를 기반으로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을 받아서 출력이 되는 환경, 요 껍데기의 역할, 이 출력 환경을 역할을 해주는 게 터미널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정리가 명확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왜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리눅스를 다룰 때 이렇게 텍스트 기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요거를 쓰면서 나중에 이제 도커나 막 컨테이너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술들을 많이 다룰 때 SSH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개념들이 좀 흔들려서 뭔가 트러블 슈팅이 잘 안 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터미널 창에서 칠 수가 있겠고, 입력을 받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이 결국엔 뭐 키보드하고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 출력 환경을 가상화시켜서 만든 게 이 터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 터미널이라는 건 콘솔과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드웨어적인 그 터미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터미널 컴퓨터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이런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터미널인가요? 라고 이제 그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터미널이고요. 옛날 컴퓨터입니다. 옛날 컴퓨터.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출력 결과와 텍스트 기반의 입력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이제는 GUI 인터페이스, 그래피컬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래피컬한 모니터, 그리고 이제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요런 터미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이제 옛날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냥 아예 안 써도 되겠네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출력 환경을 소프트웨어화 시켰고요. 텍스트 기반의 입력과 출력하는 환경을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쓰는 환경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껍데기 입출력 환경. 그러면은